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모아왔습니다. 킴벌리 클라크와 코카콜라에 이어서 P&G도 가격 인상을 단행합니다. 퍼센티지는 일단 한 자릿수 중후반이라고 하는데 관계자의 발언 만나보시죠. 현지 시각 20일 아침 프레스콜에서 기자들에게 COO라고 하죠. 존 물러 최고 운영 책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fairly long period of time, 꽤나 오래 이쪽 일을 해왔는데요. 이번 가격 인상, commodity costs, 가격 인상, 제품 가격은 one of the bigger increases, 상당히 큰 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 P&G에 따르면 가격 인상은 9월에 단행될 예정이고요. 아기용품, 여성용품, 그리고 성인 기저귀 같은 제품군에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고문님, 앵커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프록터앤갬블이 실적도 발표를 하면서 가격 인상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이 주당 순이익이 1달러 26센트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실적 잘 나왔지만 가격 인상하겠다. 네. 요즘에 뭐 코카콜라도 그렇고 네. 계속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코스트 푸시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게 사실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빨리 오는 부분들의 첫 번째가 코스트 푸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상승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존 몰런한 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네. CFO를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잘 알아요. COO 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작년도 연말까지 CFO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기가 이제 COO를 맡고서 퍼포먼스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 올릴 때 자기 혼자 올리면은 참 뭐 비난을 많이 받지만 딴 데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겠다. 예, 올려야 되겠다. 이 선상에서 지금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고요. 자, 뭐 말씀드린 대로 프록터앤갬블이 CFO 하던 분이 COO로 가서요. 전체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재무적인 어프로치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존 물러라는 이 CEO를 좀 알아야 된다. 요걸 또 지인이신 것 같이 알려주셔가지고 일단은 뭐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요즘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함께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줬고요. 자, 그럼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존슨앤존슨 백신이 미국에서는 혈전 논란으로 일단 접종 중단이 권고됐는데 유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셀럽은 유럽의약품청 EMA입니다. 역시 현지 시간 20일 지난 새벽이고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방접종 후 3주 이내에 혈소판 수치가 낮아지고 blood clots,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very rare cases, 아주 드물게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평가도 보시죠. The overall benefits, 전반적인 이점이 코로나19 예방이 있어서 부작용의 위험보다 더 많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유럽의 EMA에서도 아무래도 코로나19 예방하는 것이 부작용 위험 때문에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역시 스튜디오 의견 궁금합니다. 앵커님 받아주세요. 네, 다음 두 번째 셀럽의 이야기는 이제 존슨앤존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백신 관련 이야기인데 유럽에서 일단은 이것이 맞는 것이 접종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크다라는 식의 평가를 내렸어요. 그 거꾸로 제가 질문 드릴까요? 네. 존슨앤존슨 백신 맞으실래요? 불안한데요. 정답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우한이 많이 겹치네요. 왜냐면 네. 지금 얀센의 볼티모어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거를 같이 생산하는데 이게 섞여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1,500만 도스를 지금 폐기처분해갖고 지금 일단은 미국 정부에서 접종 금지도 했지만 생산 중단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번 올 때 이렇게 겹쳐서 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임상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인데 이거는 이 얀센이나 존슨앤존슨에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규명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로 몸에 나쁘다, 좋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다면은 대형
이 악재가 지금 존슨앤존슨에는 좀 뭐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다시 클리닝해서 정확히 의학적인 데이터로 시장과 소통을 하는 그 방법 외에는 네. 큰 그거 없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김호수 앵커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게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네. 저도 조금 맞으라 그러면은 좀. 좀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일단은 유럽 쪽에서는 이런 판단을 내렸고 미국에서도 뭐 존슨앤존슨 백신 다시 접종하지 않을까, 얀센 백신 다시 접종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저희는 불안합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셀럽 이야기는 누군가요, 강민정 캐스터? 네, 일단 어제 새벽은 애플 유저라면 굉장히 기다렸던 날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애플닷컴에서 온라인으로 신제품 발표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었지만 저는 이 제품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에어태그라는 제품인데 열쇠나 지갑 같은 잃어버리기 쉬운 물건에 부착을 하면 나중에 애플 앱에 있는 Find My라는 앱에서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캐롤린 울프만이라는 애플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매니저가 직접 등장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녀의 발언 들어보실게요. 네, 다음번에 The Couch, 소파가 당신의 열쇠를 먹게 되면 이 에어태그가 찾아줄 겁니다. 라면서 에어태그는 not people, 사람이 아니라 to track items, 물건을 추적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라면서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 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애플 신제품 발표회에서는 예쁜 보라색 아이폰도 공개가 됐고 또 애플 팟캐스트도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과연 고문님과 앵커님은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을지 대답은 스튜디오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은 애플 신제품 공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늘 뭐 여러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어떤 게 좀 눈에 띄셨어요? 저는 제일 눈에 띈 거는 애플이 애플 카드 패밀리라고 냈습니다. 아, 이건 뭐냐면 이제 신용카드인데요. 뭐 패밀리가 이제 가족들이 다 쓰면은 이 소위 말하는 뭐 호환되고 좋은 그다음에 한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애플이 드디어 금융에 발을 디뎠다. 그래서 제일 크게 본 거는 애플 카드 패밀리가 가장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M1이죠. M1이 이제 새로 만든 칩이죠. 이제 칩인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근데 이게 인텔하고 애플하고 결별을 하고서 그쵸. ARM하고 해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스템 칩으로 무슨 얘기냐면 M1을 갖고서 애플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다 연결이 됩니다. 뭐 맥북, 뭐 이런 거 아이패드 여기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소개한 추적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M1이 만드는 생태계 이것이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여튼 계속적으로 애플의 이런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나가는데 저는 더 기대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28일 날 삼성이 언팩 행사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갤럭시 북 프로 또는 갤럭시 프로 360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항상 재미난 건 애플이 출시하기 전에 삼성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뒤에 하거든요. 근데 뒤에 한다 그러면은 뭔가 더 자신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번에 뭐 흘러나오는 얘기인데 뭐 그날 가봐야 알겠지만 폼 팩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이제 바뀌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기대가 되는 4월 28일 삼성의 언팩 행사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을 포함해서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뭐 애플은 뭐 보면 볼수록 정말 장사를 엄청 잘합니다. 에어태그 이거 하면은 몇 개를 사야 됩니까 도대체? 아니, 다 이제 에어태그는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그쵸. 생겼어요. 그리고 다 칩이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거 이제 생태계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공이라면 그다음에는 이것들을 제어하는 중앙 헤드 장치가 결국은 스마트 홈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랑 연결이 되면 스마트 카랑 연결이 되는 부분. 그쵸. 그래서 애플카가 그냥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전체 스마트 홈에 두뇌 역할을 하는 부분들로 가는 부분이고요. 또 왜 수소 쪽으로 가느냐면은 이렇게 하면 전기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간다면은 집에 필요한
모든 전기를 인력을 행해서 스마카에서 스마트홈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에서 있는 부분들의 이런 추적 장치 또 에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출시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애플 생태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현황까지 셀럽의 말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고문과 함께 왓츠업 그리고 셀럽은 말해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